조선을 성두리째 일본에 바친 매국노 이완용. 그의 불편한 진심이 담긴 글씨. 부부 합장묘 파묘 당시 불쑥에서 꺼낸 이완용 아내의 관뚜껑. 조선 총독부가 땜질하듯 시멘트를 발라놓은 미륵사지 석탑의 옛 모습. 일본 제국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치욕의 비행기 전북호.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 머물러 있는 식민지 조선의 뼈아픈 시간들. 그 굴곡진 역사의 상흔을 만난다. 군산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고 불리는 도시죠. 실제로 군산에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해 들어선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는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북 발견에선 지난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시물을 통해 일제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개관됐다. 이곳은 군산시와 대한역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기탁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개항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강점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희귀 자료들이 가득하다. 특히 지난 11월부턴 일제가 전라북도를 수탈했던 행적을 엿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 수탈의 기억 전라북도전이 열리고 있다.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다. 군산에는 근대 역사 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일제 강점기 역사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관한 자료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대 역사 박물관하고 맞추어서 여기는 일제 강점기를 주로 조명하는, 그래서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 장소로 활용되는 역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이쪽 사진을 보니까 군산 항이나 군산창, 군산역 사진이 있는데 1899년이면 군산항이 개항된 해잖아요. 군산항이 개항된 해의 사진도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귀한 자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일제 관련한 자료들은 대부분 친일청산 때문에 많이 폐기해서 없앴고 가지고 있는 것도 쉬쉬하고 그래서 사라진 자료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들하고, 그리고 그래도 일본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든지 협력자들 또 지한파들이 이렇게 간간히 보내주신 자료들, 이런 것들 이렇게 총망라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사진들을 보면 그때 당시 어떤 생활상이나 군산의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군산을 보는 듯한데, 어느 전문적인 사진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같은 지역이 시대별로 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아마 일인들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거의 수십 년에서 100여 년 전부터 차례차례 준비를 해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닷물의 깊이까지 재왔기 때문에 이미 쌀을 수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99년 5월 군산이 개항된다. 일찍이 군산은 조선왕실의 세금을 거둬들인 좋은 창고 군산창이 자리했던 미국 집산지였다.
개항 후에도 호남 평야에 모든 쌀들이 모여들면서 작은 어촌이던 군산은 경제의 중심지가 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주 후미지고 궁벽한 지역이었지만 이걸 개항함으로 인해서 매년 10년 단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어떤 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뭐 일종의 뭐 포스터 비슷한. 예, 일종의 엽서인데요. 대표적인 일본의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뭐 군산의 선물이라고 해서 무역 증가액과 인구 증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당시에 군산 시민들이 3만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인 숫자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역액 증가표는 쌀 수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마다 쌀 수탈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이렇게 소작농 등도 많이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마치 자랑 삼아 이렇게 선전하는 내용이죠. 선명하게 남은 만큼 생생하게 전달되는 역사의 아픔. 식민지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진 속 조선의 흔적은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일제 수탈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간다. 여기가 지금 전라북도의 수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재밌는 사진 중에 하나가 지금 완주 폐경 중에 하나인 만경강 범선인데 이게 지금 만경강 물골이 지금도 이렇게 산맥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범선이 다녔죠. 그래서 그 범선이 다니고 있는 사진이고 정말로 귀한 사진이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주 물산 진열소 사진이 이게 지금의 전주 객사 풍패지관의 사진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풍패지관 현판은 그대로 있고 지금 동익헌이 헐린 상태 그리고 철조망이 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지번이 쓴 풍패지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흔적이나 여실히 남아 있고요. 대신에 당시 1인들이 여기를 물산 진열소로 잠시 활용을 했던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터로 지금 제작한 그 미륵사지의 사탑의 모습 사진인데 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탑신 1층 위에 왼편에 지금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관계자가 위에 올라가서 의기양양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언뜻 보기에는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사진 안에 우리가 이 역사를 잃고 힘없는 나라가 되었을 때의 당하는 수모가 자연스럽게 배어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포스터 내용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원본 사진이 있는데요. 당시의 1인들은 시멘트를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자랑으로 내세우고 싶어서 우리 문화재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발랐는데 사실 자기네들 문화재에는 절대 콘크리트 바른 것이 없다랍니다. 저 위에 마치 검정 제복을 입은 듯해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근데 저 위에 저렇게 쓰게 해서 촬영을 했다는 것은 수탈의 아픔으로 보면 한없이 강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문화재 사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실물 문화재의 실제의 높이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촬영을 할 때 항상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니까 이 높이가 어느 정도이겠다. 그리고 이 규모가 얼마만 할 것인가를 어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재 사진의 촬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2층에 올라가기가 참 쉽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이렇게 옆에 쌓아둔 부분에 좀 이렇게 섰다든지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수탈의 아픈 현실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발 아래 놓고 군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일제 식민지 수탈은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에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김제평야의 쌀 수확을 늘리기 위해 임실 우남댐을 만든 것도 일제 강점기였다. 우남댐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대토목공사로 일제의 쌀 수탈 야욕을 엿볼 수 있다. 전시장 한쪽에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다. 최악의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는 친일파 이완용의 유물들이다. 여기는 만고역적 이완용의 유품들, 유물들, 네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일부러 만고역적을 꼭 넣은 것입니다. 왜 넣은 것이냐면은 사실은 만고역적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안에 내 이름을 넣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모진 고문에 저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완용이 아니라도 누가 됐든지 그 자리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도 말하자면 그 사이에 많은 항일운동가들이 있고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만고역적이라는 이름 밑에, 네 글자 밑에 내 이름을 넣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완용은 아주 버젓이 자기 이름을 놓고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던 내용입니다.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란 덕에 친척인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간 그는 당대 권력자였던 양부의 든든한 지원으로 25세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다. 규장각 대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완용은 1898년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는다. 이완용이 전라도 관찰사로 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관찰사를 했어요. 이게 부자지간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는 그 특별한 그런 케이스인데 32살에 그 관찰사가 되거든요. 그만큼 뒤 배경이 좋았다는 것이지. 이제 그 전라도 관찰사 할 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에 취해서 전라북도 예산을 다 탕진해 버려가지고 예산 잔고가 비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탄핵을 시켜가지고 불러올려요. 파면된 거죠. 역사관 전시장에 걸린 이완용의 친필 글씨 2점. 그는 당대를 대표하는 명필가였다. 조선미전 서예부문 심사위원회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서예의 죄가 깊었다. 이완용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족자에 남겨서 후세에 남기는데요. 이것은 말년에 쓴 것인데요. 근데 이완용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평생 소학 위하유냐, 후세 유인 차지심일 것이다. 지차심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내 이 배운 것을 여기다 써먹은 것을 내선일체를 통해서 조선하고 일본을 합작한 것이야말로 지금은 누군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후세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완용은 두 번 다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광복되리라고 봤으면 절대 치가 떨려서 이렇게 못했겠죠. 근데 두 번 다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해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 내선 일체를 한 일이 아주 칭송받을 일이다라고, 지금은 역적으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를 알아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옆에 아주 큰 나무 판이 하나 있는데 후작 이완용 부인 양주조 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뭔데 이렇게
부인 이름까지 이렇게 양주조씨까지 거론이 되고 그러나요? 사실 이 유물이야말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유물입니다. 이거는 이완용 부인의 관뚜껑입니다. 관뚜껑이요? 네네네. 그래서 관뚜껑을 어떻게 다 네. 검은 오칠을 한 바탕에 붉은 글씨가 쓰인 이완용 부인의 관뚜껑. 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을까? 전라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 조선의 최고 풍수 진주 사람 이현정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그 익산 미륵산 거기 선인봉이라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가 막 천하명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자기 가묘를 해놓고 올라간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유언에 따라 한 봉분에 부부가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그 묘소 봉분은 하나인데 그 안에 합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1979년에 이완용의 정손자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할아버지 묘소를 파묘를 하고 6월은 그 강경천 지류에 산골을 해서 뿌리고 거기에 부장되었던 그 관이나 영정 이런 것들은 이제 불로 태워서 소각시킬 그런 계획으로 왔는데 워낙 그 유명 인사고 하니까 이완용 관뚜껑은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매입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원광대학교 간 이 관뚜껑은 서울대학교 총장 이병도 박사가 같은 오봉이시예요. 이게. 같은 문중이야. 그러니까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직접 내려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가져가서 뒤에 소각장에서 바로 보는 데서 이제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완용 관뚜껑이나 장례 때 사용했던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날 인부들이 이완용 부인의 관뚜껑도 이제 불을 태우라고 지시를 하고 갔어요, 가족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눈 밝은 사람 한 사람이 이게 태울 일이 아니다. 이완용 같은 그 최고 친일자에 관련된 이 언젠가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몰래 숨겨놨다가 사실은 그저 그 가서 보시면은 관 뚜껑 밑에 하단부 한 20cm 정도가 불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타던 것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잖아요. 숨겨놨다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런 일제 관련 그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알고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증해주고 가셨어요. 이완용의 무덤이 있던 자리는 이제 채석장이 된 탓에 어디에서도 옛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비단 이완용의 무덤이 있던 익산뿐 아니라 전라북도 곳곳에 자리하던 이완용의 흔적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사실은 이제 전주에도 이완용이 비석이 완산에 있었어요. 완산이라면 지금 완산칠봉 그렇죠. 예. 현재 이제 완산칠봉을 얘기하는 거죠. 1900년에 이제 전주에 이게 관찰사로 와가지고 굉장히 큰 비석에다가 전서로 완산 이렇게 썼죠. 그리고 자기 직함을 쓰고 전라도 관찰사 이완용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완용서 이게 써져 있으니까 전주 사람들도 이 비석을 땅에다 묻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는 없어졌어요. 탁본첩에 보면은 이 비석이 거기에만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완용이가 완산에도 자기 흔적을 남겼구나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안군 줄포면 면사무소 창구 안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비석 하나. 이완용의 공적을 기린 선정비다.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적이니까 그렇게 세워둘 수가 없어요. 역적이니까 사람들이 그 비석을 캐더니 아니면 없애더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줄포분들, 이렇게 부안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쪽 줄포 지역에 사실은 이완용의 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도로를 확장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동네 분들이 이완용에 대한 선정비를 세워줬다고 그럽니다. 뭐 그때야 당연히 이제 세워줬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일제 강점기가 되고 이제 역적으로 이제 하니까 이완용이가 역적이니까 줄포 사람들이 이 비석을 아마 훼손해서 이제 없애려고 해서 이게 묻어 있는데 아마 면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조국을 일본에 바친 매국노 이완용. 그를 향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식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고 이완용 같은 경우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은 부역자라고 지금 평을 하는데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나의 생애 목표를 돈과 권력에 두면은 지금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 인간 자체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런 전시물을 통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전라북도 관찰사 비석의 형태도 이게 일본식이다.